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은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곧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이라고 맞섰지만 민주당의 기세를 막지 못한 채 전원 기권했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규현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또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당사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하는 등 여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부요인 오찬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석방되자 의원들이 환호성으로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 환영하면서도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여당을 향한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란 1년을 맞아 국회 본청 앞에 모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제2의 내란사법 쿠데타라 평가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범여권에서도 법복 입은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 맹폭했고 법사위에선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뚜렷한 내란 공범을 하필이면 12월 3일 오늘 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당나라 사법부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내란 위안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범위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는 여야 모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 여겨져 왔습니다. 정당 예산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더욱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 1996년 7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노 씨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식 절차인 이 재판의 둘러리 역할은 결코 하지 않겠다.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에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일주일에 2번씩 열었습니다. 169일, 재판 시작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30년 뒤 현재의 내란 재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직위원 재판부는 1차 공판 법정 촬영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전 씨와 노 씨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재판에선 없던 일. 결국 2차 공판 촬영은 허가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변론 전략을 들고 나와도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열었고 법정 출석 의무를 여러 차례 어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법정을 모독했는데도 웃어 넘겼습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검사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나서시는 거죠.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여기에 재판장인 직위원 판사는 술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석연치 않게 휴대전화를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권위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내란 세력의 법 기술을 재판부가 왜 차단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